생생한 정치 현장으로 찾아가는 1번지 현장.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함께 꽉 막혀 있는 국회 상황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김나연 아나운서 불러보겠습니다. 김나연 앵커. 네, 로텐데홀에 나와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부터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야가 대치하는 동안 아직도 유치원 3법은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하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오전에 본회의가 열리고 민식이 법안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를 꾸준히 해오셨던 유치원 3법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심정 굉장히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답답하죠. 작년 10월 5일 날 다들 기억하실 텐데 제가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있었던 감사 결과를 다 공개를 했습니다. 예. 거기에서 아주 일부의 경우이긴 합니다만 유치원들에서 명품백을 산다거나 성인용품을 구입한다거나 예. 개인적인 사생활을 위해서 쓰는 그런 것들이 확인이 돼서 국민들이 분노를 하셨던 게 작년 10월 5일이에요. 오늘로 치면 433일째입니다. 예. 국민들이 이런 문제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것도 상당히 그 요구가 거센데 433일 동안 국회가 그 일을 처리하고 있지 못하다.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처리가 안 된다고 보세요? 첫 번째 원인은 자유한국당의 목리와 발목 잡기입니다. 애초에 이 법안이 나왔을 때 자유한국당에서도 유치원 회계비리 문제는 엄벌에 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높았고요. 예. 그 당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저를 칭찬하기까지 했어요.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서 박용진 예. 의원을 칭찬하기도 했고 유치원 회계비리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국회가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유치원 문제와 관련해서 사유재산 문제다라고 하는 이념 색깔론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고 길거리에서는 한유총이 거부 집회를 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역시 자유한국당은 유치원 3법은 쟁점 법안이다. 혹은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으로 방해를 하겠다라고 예. 하는 입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이런 태도가 철회되지 않는 한 유치원 3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예. 지난 28일 날 법안 199개가 쭉 이제 본회의에 상정이 됐고 순서를 쭉 보니까 유치원 3법이 제일 마지막에 있더라고요. 예. 이거 왜 이런 겁니까? 저도 참 납득이 안 가는 일이에요. 제가 예. 초선 의원이긴 합니다만 330일이라고 하는 패스트트랙 기간을 숙려 기간을 끝냈잖아요. 예. 그리고 논의를 시도할 만큼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바로 첫 번째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라라고 법에 되어 있으면 1번 의안으로 올라가야죠. 그런데 199개 법안이 올라가니까 197, 198, 199번이에요. 어제 239개 법안이 올라갔거든요. 예. 어제 또 올라가니까 237, 238, 239예요. 그러니까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대한민국 국회에 있는지, 국회의장에게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묻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있는지 너무 답답하고요. 지금 선거법이다, 공수처다, 예산안이다 이러면서 이 온통 아수라장 시장통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잘 키우는 거,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먹을 거 잘 먹게 하는 이 법안이 유치원 3법이 마치 시장통이 짐짝처럼 취급되고 있는 현실을 제가 보고 있어서 가끔 제가 분노 조절을 잘 못하겠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예,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들어보면 지금 또 임시국회에서도 이 법안은 굉장히 좀 뒤에 있는 것 같아요. 예. 산나무 산일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처리하지 못한 부수법안 처리한다고 하겠죠. 이렇게 예산 부수법안들 먼저요. 그리고 지난달 11월 29일 날 올라왔었던 본회의에 올라왔었던 199개 법안 중 어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 또 처리한다고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패스트트랙 법안만 남긴다고 쳐요. 그러면 그거를 논의할 때 또 이른바 4+1 이렇게 공조체제를 이루고 있는 분들은 민주당, 정의당 이런 쪽에서는
선거법부터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러면 선거법 처리하고 또 이 난리통. 공수처법원 처리하고 이 난리통. 이러다 보면 20대 국회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유치원 3법, 330일이라고 하는 패스트트랙 기간을 건너온 3법, 433일을 국민들이 기다려왔던 그 법안, 우리 사회에 작은아마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올 그 법안은 그냥 여야 정쟁과 국회의 무관심과 무책임한 상황 속에서 그냥 떠내려가 버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불안감을 국민들도 가지고 계시고 저도 갖고 있습니다. 예. 어제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 극적으로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예. 어제 물론 본회의장에 계셨을 것 같아요. 예. 어제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실제로. 뭐 아수라장이었죠. 예, 왜냐하면 그나마 이제 그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고 또 물리력을 동원하거나 그리고 정해진 절차를 제외한 그 의사 진행 절차를 방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야당이 그 문제와 관련해서 뭐 힘을 동원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어쨌든 합의 처리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국민들 보시기에 아주 혼란스럽고 낯뜨거운 장면들이 계속 연출이 된 건 사실이고요. 예. 여야를 떠나서 그 부분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성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합의 처리를 하는가 싶었는데 막판에 이렇게 4+1 협의체 안으로 예산안이 처리가 됐습니다. 합의 처리가 안 된 이유가 뭔가요? 일단 자유한국당이 예산 예결위의 위원장을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거든요. 예, 김재현 의원이죠. 예, 김재원 의원이고 지금 이제 정책위 의장까지 맡으셨고 예. 올해 이렇게 일복이 터지셨더라고요. 그런데 국회의장에게는 국회 본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고 해당 안건을 그 기간 안에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예산을 담당하는 예결위원장은 결산을 법 안에 처리하고 또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대로 안 해놓고 나중에 그거를 여당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 납득이 안 가요. 그 예결위원장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없었던 3당 간사들 간의 합의 구조에 자기도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것도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종의 몽리 예. 자기의 일방적인 주장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시간 다 놓치고 심사 안 하고 수업 시간에 공부 안 하고 왜 학교 다시 안 여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 잘 납득이 안 가서 법이 정해놓은 예산 처리 기간을 넘겨버리면서까지 지금까지 왔거든요. 예. 저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다수가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었고요. 그나마 정부 간에 원하는 그냥 제대로 된 심사 없이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어쨌든 그런 그동안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통과시켰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한국당이 주장하는 바로는 4+1 협의체 자체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회법상의 근거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결위를 통해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예결위가 해야 되는 법적 근거가 또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그 이제 예결위의 권한을 대체할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합의가 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을 자유한국당이 달아가지고 안 됐습니다. 그러면 마냥 자유한국당이 바라는 대로 시간 보내고 발목 잡혀서 그냥 있어야만 되느냐. 그러면 국민들의 민생은 어떡하고 대한민국의 예산은 어떻게 내년 살림은 어떻게 할 거냐. 국회가 그걸 처리를 해줘야죠. 그래서 발목 잡혀 있는 것이 협치가 아니다. 저희는 그 손잡고 같이 하자고 그랬더니 발목을 잡는 이런 국회를 가져오는데 일정하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있고 어제 국회 상황은 자유한국당의 그런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질책을 하는 본회의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4+1 협의체도 어느 정도는 명분이 있다 혹은 뭐 법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보신다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직하진 않습니다만 예.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예결위 자체를 좀 연장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대체할 만한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것이 맞았는데 그렇게 가동되질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최대 다수가 그러한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합의가 돼서 예산안이 통과가 됐으면 이 다음 수순도 참 수월했을 텐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이번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부터도 과연 협조를 해줄 수 있을까라는 게 또 궁금해집니다. 보통 국회에서 두 가지는 그렇게 싸우다가도요. 두 가지는 합의해서 처리가 됐었습니다. 대부분이. 하나는 예산안이고 하나는 선거법이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강행 처리하고 단독 처리하는 경우도 과거에 있었습니다만 이제 남은 건 예산안은 저렇게 처리가 됐으니까 예. 남은 건 선거법인데요. 최대한 합의에 처리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예. 그걸 위해서 서로가 양보하고 인내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그 선거법은 그 합의해서 통과시키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 유치원 3법 관련해서도 반대 의견이 있으면 반대 토론하시고 무의미하게 필리버스터 해가지고 발목 잡지 마시고요. 반대 330일이나 발목 잡으셨잖아요. 이제는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서로 한꺼번에 같이 연동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여기 로텐더홀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마주보고 있는 저 앞쪽에 이제 제2회의장에서 한국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네, 있습니다. 예. 뭐 2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꽤 긴 시간 동안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번 임시국회 기간 동안 한국당도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좀 어떤 자세로 좀 임할 거라고 보세요? 어제의 그 보여준 모습으로 보면 제가 좀 비판적으로 말씀드리면 야당으로서의 무슨 결기, 내가 이걸 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의식도 없고 전략도 좀 없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언론의 평가가 허를 찔린 거 아니냐.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국회법 전체를 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이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책임은 일단 저는 심재철 원내대표에게 있다고 봅니다. 예. 5선이세요. 그리고 국회를 운영하는 책임을 졌던 국회 부의장 출신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허를 찔려서 당황하고 그리고 뭐 본인이 국회 어떤 절차나 뭐 발언 순서나 이런 거 다 어기고 막 거의 때를 쓰듯이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도 그렇게 회의 운영 안 하거든요. 예. 그러는 거 보면서 좀 많이 실망을 했고요. 여러 가지로 뭐 우리가 소외됐다라고 하는 격앙된 입장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선거법을 합의 처리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잖아요. 그럼 합의 처리하기 위해서 좀 진전된 안들을 가지고 오셔야죠. 대한민국 지금까지 있었던 비례대표제를 확 다 없애고 비례대표 제로 그리고 300석을 270석으로 줄이는 게 마치 개혁 아닌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럼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좀 답답한 태도를 보이고 계시는데 아니 김성태 원내대표가 가면 그나마 좀 나아지겠지 했는데 웬걸 나경원 원내대표더라고요. 설마 아니 나경원 원내대표보다 하긴 했더니 첩첩산중 예, 지금 점입가경 이런 상태로 계속 갈수록 원내대표들이 강경해지기만 하고 있어서 답답합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제1야당으로서의 협상 파트너로서는 심재철 원내대표가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좀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이런 경우에 구간이 명간이다 이런 얘기 나오면 큰일인 건데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립다. 그래서 말이라도 서로 하지 않았냐. 그 뒤에 그 나경원 원내대표는 말도 잘 안다. 이번에는 아예 말은 제끼고 몸부터 이렇게 해버리니까 답답한데요. 그래도 저희는 협의하고 협상하고 타협안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무엇보다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거법을 강행해서 가는 건 옳지 않아요. 그거는 어쨌든 게임의 룰을 만드는 거니까 그걸 최대 원칙으로 선거법 합의 처리하되 유치원 3법도 같이 처리하자. 반대해도 좋다. 예. 거기하고 타협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중 회계장부 만드는 걸 허용하자. 그리고 뭐 돈을 횡령하거나 빼먹어도 처벌하지 말자. 어떻게 그런 법을 유치원 3법에다가 받아줄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타협 대상이 아니니까 예. 그냥 국민들 앞에서 그거는 주장하세요. 반대 토론하시든 찬성 토론하시든 나와서 하시고 자유한국당 마음대로 하시고요. 대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만 해주십시오. 찬성 반대 표결해서 국민들 앞에 20대 국회가 400일 넘는 기간을 기다린 이 법을 그래도 국민들 앞에 아이들을 위해서 어쨌든 처리를 같이 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는 것이 저희의 마지막 국민들에 대한 예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11월 22일에 자동 부의돼서 그때 표결에 넘어갈 줄 알았더니 아직까지도 이렇게 계속 본회의 앞에서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맨 마지막에 맨 꼴찌로 법안들을 갖다 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속상하고 화나고 예. 잠 못 이루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1번지 현장이었습니다.